안녕하세요. 세법은 주진아 세무사입니다. 오늘 풀어주셈. 대손충당금 문제를 갖고 왔고요. 요거 2차 시험 문제예요. 우리 회계사 2015년도 2차 시험 문제예요. 대손충당금 관련해서 영상을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다 강의를 할 수는 없고, 그건 학원 강의죠.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왔고, 1차 문제에서는 너무 얘기할 게 없으니까 요 2차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곧바로 풀어볼게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남해의 24기 대손금, 대손충당금 관련된 자료고요. 요구사항에 답해보라 그랬는데, 요구사항은 첫 번째 1번을 가보면 대손실적률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구사항 2번에서는 한도시분을 물어봤고요. 자, 그러면 틀 그립니다. 틀. 제가 조금 계산 틀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이쪽에다가는 채권의 내역들을 적을 거고요. 기초금액을 먼저 적어요. 그리고 단기에 대손된 금액들이 있으면 걔를 적어요. 그리고 대손 이외 사유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 회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미 포기를 했다든지, 그래도 채권이 사라지죠. 그런 사유로도. 그리고 나서 기말에 남아있는 채권들을 표시할 거예요. 자, 보세요. 1번 자료부터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이 1,000만 원 있어요.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기말 자적을의 자료니까 기초금액이거든요. 기초에 1,000만 원이 있었다. 대손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으로 남아있겠죠. 법인세법상. 채권으로 남아있어요. 기초에. 이 외상매출금 대손 부인액 중에서 400만 원은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강제 조정 사유니까 무조건 단기에 대손으로 빠져야 돼요. 1,000만 원 중에 400은 대손 인정돼서 빠지고요. 그래서 기말에 얼마 남아요? 600 남는다. 됐죠? 그 다음 받으러 온 부인한 것도 있어요. 전기에 회사가 받으러옴에 대해서 대손 처리를 했나 본데 그거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기초에 채권 500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이 받으러 온 대손 부인액은 23년 8월 20일에 부도 발생한 어음 두 매를 대손 처리한 것이고, 그중 한 매는 회수를 했어요. 그게 300만 원짜리예요. 회수를 했어요. 어음 회수했으니까 기말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러면 부도 발생한 상태로 회수도 못하고 계속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볼 때 24년 말 현재로 이 부도 어음은 6개월이 지났어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결산서에 계상했을 때 대손금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미 결산서 계상은 전기에 했으니까 결산서 계상했다 치고 올해의 대손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얼마의 비만 금액은 남겨야 되냐면 1,000원의 비만 금액은 남겨야 되니까 1,000원만 남기고 199만 9천 원이죠. 199만 9천 원만 대손을 시킨다. 자, 그래서 기말에 요 500만 원 받으러 옴 중에서 남아있는 채권은 금액은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회수한 금액 300만 원에 대해서 회사가 대손 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잠깐만 회계 처리 얘기해 볼까요? 잠깐만. 우리가 대손이 되게 되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채권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근데 그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요 반대로 세무조정이래. 회계 처리를 반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옛날에 대손 처리한 이 회계 처리를 취소하고요. 회수했으니까 현금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차변에 현금 잡고 요 채권을 이렇게 없애버린다고요. 그래서
회수했을 때 회계 처리 이 두 개를 중복되는 걸 네팅 시켜보면 요거밖에 안 남아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면 회수한 금액이 대손 충당금의 증가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가. 옛날에 손금 부인됐던 게 회수가 됐대요. 그러면 입금 불산입이죠. 손금 불산입 됐던 게 돌아오면 입금 불산입이에요. 손금으로 산입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다음 그러니까 얘 3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셔야 돼요. 채권에서 없애줘야 된다고요. 지금 채권으로 잡혀 있잖아요. 회수해서 채권이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유보해줘야 된다. 예,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얘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해줘야 되겠죠.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었었죠. 얘. 얘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쵸? 그 다음 이번에 당기의 대손충당금 개정을 보니까 당기의 대손충당금과 상계가 된 채권의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당기 상계.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다는 얘기는 당기에 다 대손됐다 그 얘기예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 자, 근데 밑에 3번에 요 당기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것 중에서 첫 번째 5월 20일 날 부도 발생한 거래처 A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있었대요. 자, 외상매출금, 부도 발생 외상매출금 나오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중소기업이라 그랬고요. 얘는 부도 발생일 이전의 채권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요건 다 충족했는데 대신에 뭐는 비만 금액은 남겨야 되니까 이 1,000만 원 중에서 외상매출금 관련해서 1,000원은 대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송금 불산입 유보해 주시고 기말 채권으로 남겨 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금액 안에는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냥 포기한 금액이 있대요. 채권 포기한 거. 얘는 대손된 게 아니죠. 업무 추진비로 보죠. 대손된 거 아니야. 업무 추진비야, 업무 추진비.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세무 조정은 필요가 없어요. 대손금이 아니라 그냥 업무 추진비니까 요 회계 처리만 좀 잘못한 거죠. 요것만 따로 해주시고 중요한 거 기말 채권에 포함되는 금액 없어요. 내가 임의로 채권을 포기했다고요. 채권 포기했대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채권은 없죠. 그냥 업무 추진비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우리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인정이 되고요. 4번에 기말 채권이 주어져 있네요. 기말 채권 재무상태표에 자 기말 채권이 지금 13억으로 돼 있어요. 이거 당연히 반영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유보사항들을 여기 재무상태표상 금액에 반영하면 세법상 기말 채권 금액이 될 거예요. 자, 이 13억 중에 6억이 외상매출금인데 밑에 표를 보니까 그 외상매출금 중에는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하고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이 있대요. 파산은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계상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손 처리할 수 없고요. 면책 결정은 강제조정사유니까 그 금액은 대손 처리가 돼야 돼요. 자, 면책 결정 받은 채권이 있어요. 자, 걔는 대손금으로서 빠져야 되는 거죠. 채권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받으러움은 차입거래로 보는 할인어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차입거래로 보는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고요. 매각거래로 보는 할인어음만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없어요. 차입거래로 본다 그랬으니까 그 받으러움 중에 3,000만 원은 제외하실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두면 되고요. 대여금 3억 중에는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액이 있고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이 있는데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액이 그 사용인이 중소기업의 직원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안 봐요. 이 회사 중소기업이었죠. 그러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고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요. 만약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없으니까
제외하셔야 돼요. 자, 그런 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 금액 다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당기 대손금,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금 계산될 거고요. 기말 현재 채권 계산될 거예요. 요 기말 현재 세법상 채권 금액에다가 대손 설정률을 곱하면 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대손 실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의 대손금을 계산해요. 단기의 대손금 계산해 보시면 2,199만 8천 원이 되고요. 요 금액을 기초 세무상 채권 금액으로 나누면 대손 실적률을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 요걸 안 줬어요. 기초 현재 재무상태표상 채권 금액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요 관련된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초 재무상태표상 채권 금액을 주지 않은 대신에 뭘 줬냐면 우리 문제에서 1번 자료 표 밑에 동그라미 1번에서 전기의 대손 실적률이 0.6%다라는 정보를 줬어요. 전기에도 똑같이 대손 충당금 한도 시부인했을 거거든요.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충의 금액과 전기의 세법상 대충 한도를 계산해서 두 개를 비교했을 거예요.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의 한도는 2번 자료에 나와 있죠. 기초금액이 전기말 금액이잖아요. 요 금액이랑 전기의 한도액이랑 비교해 봤더니 1번 자료의 표의 첫 번째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으로 400만 원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의 한도는 얼마였단 얘기인가요? 1600이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 1600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했을 거냐면 전기말 금액에다가 전기의 대손 설정률을 곱해서 계산했을 거라고요. 대손 설정률은 대손 실적률과 1% 둘 중 큰 퍼센테이지로 결정해요. 전기의 대손 실적률이 몇 퍼센트? 0.6%. 1%보다 작으니까 전기의 대손 설정률은 1%였을 거예요. 어떤 금액에다가 1%를 곱해야 1600이 될까? 16억을 곱하면 16억에다가 1%를 곱하면 1600이 될 거예요. 요 16억이 뭐예요? 기초 현재 세법상 채권 잔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말의 금액은 기초의 금액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요구사항 1번에서 물어보는 단기 대손금 동그라미 A에 해당하는 금액이 얘고요. 동그라미 B에 해당하는 금액이 얘예요. 두 개 나누면 대손 실적률 계산이 될 거고요. 요구사항 2번에서는 요구사항 1번에서 계산한 대손 실적률 말고 그냥 대손 실적률 1.5% 가정치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 계산된 기말 채권, 세무상 기말 채권의 금액 얘를 계산해 보시면 1299 002가 되는데 여기다가 1.5%를 곱하면 단기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한도를 계산해 보시면 19485,035 19485,035가 아니라 030 이게 세법상의 한도. 단기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단기 기말 금액이 2,500이에요. 2,500. 우리 대손 충당금 법인세법에서는 총액법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기말 금액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금액 계산하시면 한도 초과액이 계산이 되겠죠. 요구사항 2번에서 단기말 채권 잔액 예고요.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예고요. 한도 초과액은 두 금액의 차액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 문제는 아마 요거 채권 관리하는 채권 금액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많이 틀릴 거예요. 요 채권 금액 잘 판단해 보시고요. 차근차근. 나머지 한도 계산하는 거야 뭐 계산 틀 넣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많은 얘기가 있어요.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유튜브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저한테 부분을 요청해 주세요. 대손 충당금 강의해 주세요. 이렇게 말고요. 대손 충당금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요청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법은 주진아 세무사였습니다.